주치. 우리가 기다리는 그녀가 오셨습니다. 제너럴 닥터의 정재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눈길을 헤치고 또 이렇게 네. 소소한 주치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미끄럽더라고요, 길이. 네, 미끄러지진 않으셨어요? 저는 뭐 괜찮았는데 그 눈이 살짝 오고 네. 살짝 녹으면서 얼었어요, 또 땅이.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서 오늘 같은 날은 넘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네. 병원 찾으시는 분들 있나요? 미끄러졌다거나 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비무환.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 눈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짝씩 오잖아요. 비랑 눈이 살짝씩 오면 환자가 엄청 많아져요. 사고도 많고 네네. 교통사고도 많고 낙상도 오면? 많고 엄청 많은데 확 오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안 와요. 바깥을 안 나오니까 사고가 그렇게 없어요. 또 그래서. 워낙 조심조심 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응급실에서 저희가 쓰는 용어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많은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눈도 마찬가지로 많은 눈이 오면. 근데 이제 사고가 한 번 나면 엄청 크게 나죠. 이제 그럴 때는. 그래서 이런 날은 가능하면 집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 그때는 좀 거든요. 네. 막 사이렌 소리가 한 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근데 또 나올 때쯤에 또 한 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구나 막 그쵸. 생각이 들던데. 길에서도 많이 나고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뭐 집이나 실내에서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봄, 가을에 비해서는 사건 사고가 많죠. 그렇군요. 봄, 가을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많은 겨울. 네. 또 이렇게 겨울에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재닥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일반 의약품 마지막 네. 최종판이에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나 싶었는데 사실 아직 뭐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약 없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죠. 얘가 깊숙하게. 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이 보편화됐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하는 네, 일반 의약품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먹든 뭐 잘 알고 안 먹든 뭐든지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찝찝한 마음에 도움이 되긴 하니까 계속 드시는 분들 특히 많아요. 오늘 얘기할 특히 소화제. 소화제. 이거 많이들 드세요. 저희 직원 중에서. 많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직원 중에서도 어제도 소화제 없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달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좀 적게 드시지. 왜냐면 그 전날 밤에 치킨을 먹었다는. 그래서 소화가 아마 안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화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이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제때제때 끼니를 챙겨 먹을 수가 없고 네. 또 무슨 회식이다 뭐다 해서 한 번 또 과식을 엄청나게 하고 네. 술도 내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이에 의한 음주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아침에 또 늦잠을 자면 또 걸러야 되고 맞아요. 그 점심에 네. 막 엄청 먹고. 저 허기가 막 지잖아요. 네. 막 조금만 더 지나가면 막 저혈당 빠질 것 같고 밥 막 허겁지겁. 점심 때 한 공기 더 추가해 먹고. 저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저예요. 느낌하니까 네,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2공기 먹어도 되고 뭐 3공기 먹어도 되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으면. 근데 전 감당이 되나 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간식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식욕이 아주 왕성하네요. 위대한 분과 제가. 제가 아직까지도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끼니를 제때 못 먹거나 네. 너무 이제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거나. 맞아요. 다이어트 하면서도 네. 안 먹는다고 하다가 또 이제 뭐 포기다 이러면서 네. 막 왕창 먹죠. 다이어트의 핵심. 굶지 말아야 된다가 핵심 키워드인데 다들 한 끼 굶고 밤에 늦게 먹고 혹은 뭐 또 하루 굶고 다음날 폭식하고 맞아요. 하루 굶으면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날 많이 못 먹는다고 누가 그래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전혀 근거 없나요? 근거가 없다기보다 네.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계속 그렇게 폭식과 절식을 반복한 사람들은 이미 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무줄도요. 풍선 생각하면 풍선도 한 번 늘어났을 때 불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풍선과 위와 다른 점, 위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시간을 주면 다시 회복을 하긴 하지만 네. 틈을 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회복할 틈을 주질 않아서 여튼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소화제가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위를 밥을 먹을 때 네. 위를 100% 채우는 동물이 없다. 다들 여유를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채우면 몸이 무거워지고 졸리고 이렇게 무뎌지니까. 근데 위를 다 채우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마. 그건 돼지래요, 돼지. 아, 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100% 넘게 채운대요. 진짜요? 네, 사람은 자기 위에 100% 넘게 채우는 되게 바보 같은 동물인 거죠. 100%가 돼지인데 돼지보다 더 채우는 네. 것이 사람. 네. 이게 뭐 정말 실제로 동물의 그쪽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네. 맞는 얘기인 게 돼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은 확실히 아는 게 네. 100% 넘게 채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요즘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위하수증이나 위가 늘어나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보면 배불러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맞아요. 숨 잘 안 쉬어지고 허리 잘 못 펴갖고 걸을 때 힘들고 저 왜 이렇게 잘 알죠? 저는 그 말이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먹으면은 위가 힘들다는 점. 네. 그게 근데 한참 성장기 때는요. 그 정도 먹어도 다 이게 다 키나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성장을 다 한 성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먹는 게 좋아서 맛있잖아요. 이게 먹는 거 자체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뭐 살기 위해 먹는다기보다 먹기 위해 사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번 돈의 대부분을 용돈의 대부분을 맛있는 거 먹는 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소화제가 안 필요할 수가 없겠다. 슬프다. 소화제 또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요? 아이고 그렇네요. 오늘 되게 슬프네요. 소화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소화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말고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정재당님께 당연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정재당님이 오시기 전에 네. 상담 질문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요? 몸에 피로감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고 졸리고 머리가 멍하대요. 우리 검은별님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 소변,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피로는 너무 원인이 광범위해서 기본 검사로는 원인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셨대요.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거의 가격이 80, 90 이던데? 라고 하셨어요. 이거 좀 현실적인 질문이다. 네. 종합검진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피로의 원인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 혈액 검사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검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혈액 검사 검진할 때 피 뽑고 소변 뽑고 하잖아요. 그 혈액 검사와 진료실에서 우리가 진료를 할 때 혈액 검사 하잖아요. 네. 항목이 안 같아요. 달라요. 검사하는 항목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에서 하는 검사들은 네. 스크리닝이라 그래서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 없다 정도를 아는 검사고, 진료실에서 하는 진단 목적의 검사는 물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특정 질환을 타겟팅을 해갖고 그 질환을 찾는 검사만 해요. 근데 보통 지금 피로라고 얘기를 하면 피로에 관련된 모든 진단 목적의 검사를 다 해버리면 그 항목이 어마어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라든지 혹은 심장의 상태 그리고 갑상선 이렇게 대표적인 장기들이야 진료실에서 커버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피로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 검사라든지 그런 내분비 계통의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항목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피로는 우리가 병적 피로와 일반 피로로 나뉘어지는데요. 병적 피로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어서 그거로 인한 피로가 있는 경우를 병적 피로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빈혈. 예전에 빈혈 얘기 잠깐 했었는데 빈혈이 어지럽진 않다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피곤하거든요.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은 근데 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오냐면 많이 먹는데도 살이 계속 빠져요. 혹은 적게 먹는데도 살이 계속 쪄요. 네.
그리고 정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병적 피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오는 피로들인데, 근데 대부분의 그런 질병에 의한 피로는 빈혈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관련된 증상들. 네. 그러니까 소화가 같이 안 된다던가, 체중의 변화가 있다던가, 혹은 굉장히 목이 말라서 계속 소변을 본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숨이 차다던가, 기타 등등등 그런 동반 증상들이 있어서 의사들이 보통 피곤해요라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일단 병적 피로인가 아닌가, 피로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진을 한 다음에 네. 동반 가능한 증상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아무래도 갑상선 쪽인 것 같다 싶으면 갑상선 검사를 하고, 이 사람 뭔가 빈혈인 것 같다 싶으면 빈혈 검사를 하는 식으로 싸고 저렴한 기본 일반 검사는 다 할 수 있지만 네. 되게 그 질병 특이적인 검사들은 좀 비싸고 한 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로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은 이게 정말 내가 병적 피로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너무 내가 이제 긴장하고 있거나 고민이 많거나 이래도 사실은 피로가 오거든요. 평소보다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안 먹던 술을 먹고 있거나 이렇게 일상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알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계속 피로가 지속되면 해당 검사를 하나씩 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검은별님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네. 질문이 사실 9시 때 올라왔던 질문이어가지고 네. 지금 답변이 없으신 걸 봐서는 바쁘신지 듣고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네. 답변이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종합검진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네. 종합검진을 받기보다는 네. 일단 요즘에 피로가 다른 생기면서 증상들이 있는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새로 나타나는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병원에 다시 한번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진료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살이 빠진다거나 혹은 마음의 병이 있진 않은지 스트레스가 그렇죠. 아닌지 이런 것도 네. 한번 해보시고 또 12월이기 때문에 혹시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바깥에서 떨고 긴장을 많이 하고 햇빛이 네. 졌기 때문에 그 무기력이 좀 있기는 해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래서 봄이 되면 다들 이렇게 약간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때 어깨 걸림이 늘어났는지 제가 너무 웅크리나 봐요. 그 이제 바깥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막 기다리다 보면은 막 목 같은 데 아프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어야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철없는 남편 철들게 하는 약은 없죠? 이런 건 나중에라도 나올까요? 철없는 남편 철들게 하느냐. 노벨상 타겠는데요. 이거 나오면은 네. 많은 또 이렇게 여성분들, 부인들의 몰래 밥에다가 약 타고 호응을 얻을 것 같은. 네. 돌멩이팔님께서 기생충 펌팩트. 네, 이거 하시셨나요? 어떻게 하셨지? 목소리가 너무 비슷한데요. 비슷하군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네, 그 사람이 저 맞습니다. 아이고. 네. 기생충 펌팩트라고 그 기생충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외국에서 영국에서 기생충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에는 기생충학이 좀 독특하게 그 일반 미생물학 계열이 아니고 네. 의학 계열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에서 기생충학을 하고 오셨고 의학 쪽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딱 오니까 약간 이렇게 갈 곳이 없어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젊은 기생충학자가 우리나라에 워낙 없어서 그분이 어딜 가도 다 받아주시긴 할 거예요. 네네.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서.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가서 기생충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스와질랜드에 계시다가 지금은 또 탄자니아에 가 계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랑 기생충 펌팩트라고 원래 하고 계시던 팟캐스트를 제가 이제 같이 숟가락만 얹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계셔서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매주 하고 있는데 네. 듣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시네요. 여기 팟캐스트 할 때랑 여기서 제가 라디오 할 때랑 약간 좀 다르거든요. 어떡해요? 팟캐스트 할 땐 되게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여기선 나름 그래도 제 전공 분야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저도 괜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피곤한 꼬꼬양님이 질문을 주신 게 많이 먹거나 추운 데서 떨면서 먹거나 돼지고기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아픈 거 왜 그러냐고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죠. 근데 추운 데서 먹으면 배 아프다는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는 게 약간 화장실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찌른 것 같은 배 아니에요? 요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그 장에 무리가 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그래서 과식을 해도 설사를 할 수 있고 네. 추운 데서 먹어도 설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설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추우면 소화 잘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우면 그 위의 움직임, 위와 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떨면서 드시게 되면 좀 뭐 일명 얹힌다, 체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돼지고기는 이거는 개인차가 커요. 그래서 아마도 피곤한 꼬꼬양님은 돼지고기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른 분에 비해 좀 적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양을 좀 적게 먹어야겠네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 완전히 하나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냥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분인데 저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동지일 수도 있는데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추울 때 온도에도 되게 민감하고 돼지고기에도 민감하고 과식에도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위 레벨에서 이미 소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이거는 계속 학습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 나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구나. 아, 나는 추운 데서 먹으면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피해서 앞으로 생활을 하시던가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돼지고기를 잘 먹게 되거나 그럴 수는 있긴 할 텐데, 그렇게 극복을 굳이 해야 될 게 아니면, 좀 그냥 미리, 내가 어떤 음식에 민감하구나라는 거를 예측하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뭐 회식 같은 거 하거나 지금 이렇게 모임이 늘어날 지금 시기에 뭐 고기현님 뭐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재상님 뭐 드세요? 저요? 저 회. 네. 해물. 해물 저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먹으러 요즘 가면 좀 두렵지 않으세요? 해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요즘 방어철이잖아요. 회를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네. 그 연남동 쪽에 네. 방어 되게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근데 방어가 되게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런데도 네. 드세요? 맛있으니까. 근데 많이 먹진 않아요. 많이 못 먹어요. 네. 입은 즐겁고 이렇게 또 배는 힘들고 네. 아이고 그렇지만 맛있는 거 먹어야죠. 회 같은 거 저도 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미라클리아님께서는 강아지 이발을 잘못 시켜서 몸에 곰팡이균이 자주 생겨서 주사를 맞췄는데 이거 사람한테도 옮는다던데. 네. 뭐 먹어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곰팡이 피부염 같은 경우는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인수 공통이라 그래야 되나? 인수 공통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무리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걔한테 옮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전염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곰팡이 피부염 중에 일부 링웜이라 그래서 사람한테도 똑같이 피부염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네. 무지하게 가려워요. 그런데 예방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질환의 예방약은 없고 다만 걸리면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가려워서 때문에. 그럼 바로 피부과에 가시면 돼요. 우리 강아지가 곰팡이균이 피부염이 있어서 약 먹고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가렵네요. 그럼 바로 약을 주십니다. 그럼 무좀약 드세요, 보통. 무좀약이라는 게 말이 무좀약이지 곰팡이 피부염에 해당하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좀약 연고 뭐 많이 바르시는 거 있어요. 뭐 라미실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바르셔도 익숙하네요. 괜찮고. 계속 들어요. 예. 무좀에 걸려보셨나 봐요. 아니 광고를 하지 않나요? 그런가? 라미실? TV를 라미실, 자주 보진 원스 않아서. 뭐 이러면서 광고하는 것 원스 같아요. 한 방에 바르는 그거요. 뭐, 먹는 약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네. 병원에 갈 여력이 없다, 그럼 약국 가서 라미실은 일반의 약품이기 때문에, 이 일반의 약품이군요. 라미실 가서 사시면 되는데요.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성 피부염이 여러 군데에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약을 며칠 드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요. 한 군데에 그냥 조그맣게 있다 그러면 라미실로 해결이 될 텐데 일반의 약품이지만 처방약이다 보니까 처방을 받으면 훨씬 싸게 사실 수는 있어요. 대부분 곰팡이성 피부염 약이 좀 비싼데 뭐 진료비까지 합치면 그게 그거겠네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라미실을 사다가 바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방은 되지 않아요. 그러게 안타깝네요. 예방은 되지 않고 만약에 걸렸다면은 피부과로 바로 가셔야 된다는. 예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은 굉장히 많아요. 그 예방 안 되는 질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말라리아라든지 또 기생충 얘기가 막 나오니까 기생충은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구충제는 예방약이 아니라 이미 걸린 기생충을 구충하는 약이죠.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도 아직도 사실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있을 수 있나요? 저희 지금 건물에서 소방훈련을 하나 봐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들어갔을까요? 저희 둘 다 깜짝 놀랐네요. 지금 뭐지? 건물에서 소방훈련 하나 봅니다. 아무튼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뱃속에 기생충이 있어서 구충제를 먹었잖아요. 네. 요즘에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생충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만난 적 없으시죠? 네, 엄청 길게 생긴 그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중면 사이즈도 있고 소면 사이즈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충제가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거의 뭐 필요하진 않은데 날 음식 있잖아요. 육회라든지 뭐 회라든지 이런 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좀 정기적으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이고 시골에서 사는 분들도 요즘 한국에서 기생충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막 1년에 막 몇 번씩 막 같이 구충제 먹고 그러는 가족들도 있는데 굳이 드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어렸을 적에도요? 네, 저 어릴 때 먹어봤는데 아주 좋은 추억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먹으라고 전해줬는데 이게 뭐야 이러다가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바나나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충제 하면은 괜히 뭐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먹은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생충이 없었군요. 구충제가 어떤 기능이냐면 기생충을 마비시키거든요. 네. 기생충은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항상 우리 장에서 연동운동을 거스르며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구충제를 딱 먹으면 기생충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일반의 약품이잖아요, 구충제도. 네. 몸이 마비가 딱 되니까 기생충이 흐르는 연동운동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구충제의 기능이에요. 그럼 뱃속에서 싹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유충이나 새끼 알이나 이런 건 못 없애거든요. 네. 성충만 없애기 때문에 아직 미처 자라지 못해서 약에 반응하지 않은 알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 구충제는 그래서 한 번 먹었는데 나왔다. 네. 그러면면 보통 한 2, 3주 이내로 한 번 더 드시는 걸 권장. 자라길 기다리는 거죠. 자란 다음에 또 먹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어 사진을 올려주시지? 제나 어머님께서 제가 미친 듯이 먹는 거 보면 친구들이 구충제를 먹으라고 해요. 이게 또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폭식하나요? 하셨습니다. 약간 소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생충이 꼭 있어야 폭식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입맛이 너무 좋으신 걸 수도 있어요. 기생충 얘기 한번 해야 되나, 나중에. 구충은 그 기생충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구충은. 근데 구충이라고 지금 아마 기생충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구충이 있으면은 이제 몸에 빈혈이 잘 생겨요. 애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이렇게 흙을 많이 주워 먹는다고 이식증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엄마 쟤 흙 먹어 빈혈 있나 이렇게 되는 건데 구충이 있으면 흙을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미친 듯이 먹는 건 괜찮아요. 흙을 먹으면 구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목동 토박이님께서는 평생 소화 잘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식, 과식 절대 안 해도 정말 잘 체하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살이 잘 안 찌고요. 굉장히 좀 민감하세요. 예민하시고. 예민하다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민감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의 자극에도 되게 좀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살이 찔 수가 없는 게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위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위가 작기보다는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성격하고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엄마 아버지가 되게 마르고 예민하고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한테도 성향이 이제 오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좀 집중을 하게 되면. 네. 걱정하고 집중하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 위가 그 운동을 잘 못하게 돼요. 계속 느려지는군요. 그렇죠. 위의 운동은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하게 되면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긴장하면 울렁거리는 거. 토할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어요, 저. 그쵸. 네. 그래서 뭐, 방송 이제 처음 사람들을 앞에서 하거나, 긴장하면 약간 속이 메슥메슥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항상 나는 약간 긴장 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좀 각성 상태가 약간 높으신 분들, 마치 방금 커피 한 잔 먹은 것처럼 늘 그러신 분들은 위의 운동이 전반적으로 느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뭘 먹으면 체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어져요. 네, 그래서 음식을 보면 요거 먹으면 소화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위의 운동을 저지시키는 굉장한 악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도대체가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건 좀 웃기지만 마인드 컨트롤로 안 되는 경우는 차라리 그런 어떤 이제 신경 안정제, 불안 같은 거를 좀 줄여주고 긴장을 좀 줄여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라는 분과가 있는데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 특히 정신과에선 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소화 장애의 절반 이상은 아무래도 마음의 원인이 크다. 막상 내시경 해보면 다 깨끗해요. 정상이에요. 약간의 위험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좀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위험이나 깨끗한 사람이 소화 장애를 계속 앓는 걸 우리가 기능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위에 궤양이 있다. 이거는 기질의 문제인 거죠. 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고장나진 않았는데 약이 떨어진 거. 네. 겉으로 봤을 때 시계에 문제가 없죠. 근데 약이 떨어졌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그 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에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위가 위산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뭔지, 위가 기능적으로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 쪽에서 뭔가 긴장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약국 소화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소화제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침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위산에도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쓸개즙에도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런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회스탈이나 베아제나 이런 약마다 조금씩 성분이 다를 뿐인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 효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기능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에 운동을 보조해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것도 소화제랑 다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병원에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많이 먹어서 과식에 의한 체가 있을 때는 그냥 뭐 활명수 같은 탄산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제랑 뭐 알약을 먹어주면 좀 괜찮은데 꽉 체했거나 장염이 왔거나 이런 경우 위에 운동이 막 서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병원 약을 처방받아서 위에 운동 자체를 도와주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그냥 그때뿐에 느끼는 효과가 좀... 활명수의 청량감 있잖아요. 탄산의 청량감. 네, 그것뿐이지 실제로 만성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아유, 잘 알겠습니다. 제나 엄마님께서 식욕이 많잖아요. 근데 빈혈 심한데 구충이 원인일까요?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약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빈혈이 심한 거는 구충이 원인일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즘에 기생충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네, 쉽지는 않은데요. 그 빈혈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빈혈의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인지 아닌지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나 엄마님도. 목동 토박이님께서 맞대요. 예민하고 소심하고 마르고 잠도 많이 안 자고 부지런하다고. 맞아요. 쉬지를 못하고 이런 분들 참 뭔가 이게 버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살리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사실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들은 뚱뚱한 게 컴플렉스잖아요. 그런데 마른 사람 입장에서 뚱뚱한 사람 부러워하고 뚱뚱한 사람 입장에서 마른 사람을 서로 부러워하면 수영 선수가 달리기 잘하는 거 부러워하고 육상 선수가 수영 잘하는 거 부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소화라는 게 항상 밥을 하루에 2-3끼를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계속 맞부딪히니까 이게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냥 적게 드시고 천천히 소화를 시키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차라리 조금씩 자주 드시고 그러면서 이 부지런하고 예민한 성격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내 성격을 좀 받아들이기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그러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코코님께서 선생님 그런데요 성을 못 들었어요. 누구세요? 와우. 밑에 답글 주셨어요. 소녀님이 제너럴 닥터의 정재닥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문이 왔는데요. 시에스타님께서는 전 고3까지 밥이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체해서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친구가 피부병을 옮겨와서 피부과에 가서 약을 타먹었는데요. 그 약이 식욕을 부르는 약이었는지 어찌나 밥맛이 꿀맛이던지 문제는 그 이후로도 없던 입맛이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쇠도 씹어먹을 식성을 갖게 됐습니다. 피부과 약이 식욕을 부르나요? 아니면 저만 이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피부과 약 중에 네. 식욕이 늘어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약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염성 피부병인 것 같은데 네네. 전염성 피부병에서는 이 약을 쓰는 경우가 제한적이고 보통 이제 아토피나 습진이나 뭐 건선이나 이런 피부염들 그런 옮지 않는 피부염들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식욕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기운 없고 해롱해롱할 때 요거 한 방 맞으면 기운이 혹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의원급에서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도 쓰는 병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닌겔 주사 같은 네네. 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한약에도 기운이 좋아지는 보약의 스테로이드 제제가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식약청에서 다 검사를 하니까 없는데 근데 시에스타님 같은 경우는 그때 스테로이드를 드셨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이게 그때뿐이지 영구적인 식욕 증세를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약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 이후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는 감각이 없었던 혀가 감각을 되찾았나 봐요. 그렇죠. 하고 보통 이제 고3 때까지는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고3 때는 위장 장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꽤 높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는 다니기 싫었거나 하기 싫었던 공부를 해서 위장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그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밥을 엄청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네. 된장찌개 냄새로 굉장히 입덧을 심하게 하셨었대요. 오.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0대 중반이 되면서 좋아지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나름의. 그쵸.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청국장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청국장 좋아하세요? 예전에 싫어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언젠가부터 맛있더라고요. 그쵸. 네. 예전에는 맛이 잘 모르겠는데 했던 것들이 맛이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싶어요. 요즘에는 내가 언젠간 삼합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삼합. 그 언젠가 또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요, 아직은 맞아요. 힘든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아직은 네. 힘든데 언젠가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화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활명수 있잖아요. 탄산. 탄산 계속 먹어도 되냐고. 안 된다 네. 그러면 먹으라고 해요. 저도 콜라. 네. 콜라 먹었었어요. 소화 안 되면 사이다 막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도움이 되냐, 실제로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화가 좀 안 되는 거 같을 때 그 즉시의 청량감이 있어요. 탄산가스를 이제 트름하게 되면서 위를 움직이게 되고 그 가스가 위를 이렇게 불렸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소화가 좀 되기는 하죠. 근데 즉시의 청량감 외에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찌고요.
살이 찌는군요. 네. 물론 이제 가스 활명수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네. 보통 탄산 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있어요. 밥 먹고 꼭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저 주변에도 있어요. 그거는 만성 위장장애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쵸. 만성적으로 위장장애가 오죠. 탄산을 들었네요. 꾸준히 드시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 목적으로 탄산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활명수를 먹는 거는 일단 도움은 되겠네요. 소화 효소도 네. 들어있고 탄산도 있어서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일시적으로 네 계속 거는? 달고 사시는 것은 거기 청량감에 중독되신 거예요. 그 청량감에. 잘 알겠습니다. 근데 네.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을 때는 꼭 끌리지 않아요? 느끼해서요. 느끼해서. 맞아, 거기 주스는 안 어울리고 그렇다고 뭐 우유도 어울리진 네, 않고. 물 먹자니 또 니글니글하고. 네네. 맞아요. 그런 때는 좀 끌리긴 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그렇죠.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게스트가 청춘이 언제였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청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청춘인 것 같았다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기억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지금 밥맛이 좋은 이유는 청춘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 순진한 정수생님께서 정말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수생님은 청춘 언제? 전 지금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 지금인 걸로 잘 알겠습니다. 네, 한창 때죠.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네. 돌아갈래? 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전 진짜로 지금이 좋아요. 고등학교 때보다, 그때는 물론 좋았죠. 되게 좋고, 그냥 생각이 거의 없었달까, 약간. 그 해맑음, 해맑음 너무 좋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이기는 한데, 이 30대 중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30대를 더 재미있게 보내고 40대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삼합 사진 올려주셨어요. 저도 아직 도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훈녀 아줌마님께서는 저희 집은 고등학생 아들이 건강을 무지하게 챙깁니다. 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저한테 구충제 안 사다 준다고 무지 괴롭히길래. 아니, 고등학생들이 왜? 구충제는 가족이 모두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4개를 사왔습니다. 네. 고딩 아들만 복용하고 3명은 귀찮아서 그냥 보고만 있네요 하고 사진 올려주셨네요. 요거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기생충이 걸린 것 같다 싶을 때 드셔도 됩니다. 왜 그러시죠? 근데 기생충이 걸린 것 같다고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뭐 알 수 없죠. 아니 평소보다 식욕이 너무 좋다 이러면은 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걸리는 기생충들은 일반 구충제로는 구충이 안 돼요.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돼서 약국에 가서 그냥 일반 소화제 달라고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자. 그 봉봉 초코파이님이 심하게 체해서 토하고 설사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건 지금 장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염이라는 게 보통 뭔가를 잘못 먹어서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바이러스성 위장염이 걸려서 바이러스 때문에 막 토하고 설사할 수도 있고 세균 때문에도 할 수가 있어요. 세균 때문에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열도 많이 나고 막 물설사, 물을 막 그냥 들어가는 즉시 나오는 그런 상태고 바이러스성 위장염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비슷하긴 한데 세균성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고 이제 설사도 뭐 횟수가 뭐 많지는 않고 하루에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그러고 마는 거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설사도 너무 심하게 하고 지금 체중이 2kg 정도 빠지신 거면 꽤 심하게 앓으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의 운동이나 장의 기능 전체적으로 다 약간 확 뒤집어진 거잖아요. 요럴 때는 병원에 가서 아까 말한 위장 운동관 조절제, 그러니까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주는 약들이 병원에선 처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장의 운동을 좀 도와주는 약들을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먹는 장관약 중에
많이 드시는 약 중에 배 아플 때 부스코판 뭐 이런 거, 네네. 뭐 개비스콘 이런 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부스코판 같은 경우는 배 아플 때 그냥 드시면 되는 게 아니고 위나 장의 운동이 막 흥분했을 때 그 부스코판 같이 진경제라고 해요. 경련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걔네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되게 심하거나 목통이 가스 차고 막 목통이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부스코판 같은 진경제를 드시면 가라앉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핫팩.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는 따뜻한 온도에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진경제를 사서 드시러 가는 길에 그 전에 부스코판을 그러니까 핫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고 진경제는 가능하면 함부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경제처럼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약을 함부로 드셨다가 리바운드로 변비가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배가 아플 때 설사를 하루에 뭐 한 7, 8번 해요. 네. 그러면 진경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설사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신호를 보내고 좋아, 뭐 이런 거. 몸에 나쁜 게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무턱대고 그 설사를 그냥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진경제는 사실은 좀 의사나 약사랑 상의를 하고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개비스콘이나 겔포스 이런 약들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 약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왠지 느낌에 위벽을 코팅해 줄 것만 같고 맞아요. 술 드시고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위벽을 코팅하고 위에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은 착각이 드시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효과는 없고 그 이미 나온 위산을 소방차 선전 같은 걸로 하잖아요. 소방 호수 이렇게 맞아요. 그쵸. 위에 뿌리죠. 그렇죠. 이미 나온 위산을 중화시킨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산을 중화시켜서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호해주는 약은 아니고 위산이 많이 나올 때 위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약들은 겔포스나 이런 걸 만성적으로 드시면 만성 변비나 설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능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소화제 관련 소화용제들은 좀 괜히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재놓고 드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들드리맘님께서는 친정엄마께서 네. 위전 절제로 조금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못 드시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위 기능이 좋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위를 전절제를 하시게 되면 위가 원래 하던 기능인 위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드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원래 소화 기능을 100%라고 했을 때 100%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제 젊은 사람이 수술을 한 것과 어머니가 수술을 한 것은 회복 시간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좋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부담이 덜 되는 음식들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위가 지금 없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기능인 뭐냐면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켜주고 위를 이제 연동 운동을 해갖고 음식을 좀 섞고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입안에서 다 꼼꼼히 씹어서 삼키셔야 되니까 이게 최대한 입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미 너무 단단하거나 그 고기 같은 것도 최대한 잘고 소화를 잘 되게 썰어서 보낸다거나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은 아빠님은 제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조금 있다가 바로 토하는 증상이 생긴 지 4일 정도 됐습니다. 왼쪽 맨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쯤 손으로 누르면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풀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죽을 병 아니겠죠? 하셨습니다. 일단은 먹고 나서 바로 토하는 게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대 이후시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기검진을 통해서 위장장애 검사를, 그러니까 위에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았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먹고 토하는 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십이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혀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되게 많이 과식을 한 이후로 시작이 된 거라고 한다면야, 그러니까 과식을 한번 해서 체해서 토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먹고 토하고가 반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정말 먹었는데 바로 그냥 토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게다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건 병원에 가서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먹고 토하는 거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겁먹지 마시고 4일이나 됐다고 네. 하니까 병원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장장애가 일어났는데도 약을 안 먹으면 악화시키는데 이렇게 좀 일조가 되나요? 원인이 되나요? 위장장애가 있는데 되게
반복적으로 있거나 이 증상들이 호전이 없는 경우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웃긴 게 내가 다 원인 제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내 생활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손가락이 베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내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외인적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균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겼다. 그럼 균을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내가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고, 뭔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절식을 막 내가 불규칙하게 해버리고, 그래서 생기는 게 위장장애거든요. 혹은 뭐 술하고 담배랑 커피를 너무 과하게 했거나, 먹고 바로 눕는다거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일어나는 건데, 이 위장장애를 약 먹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네. 고쳐지겠냐 이거죠. 다시 생긴다는 거죠. 뭐 위장장애는 계속 재발해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습관을 그대로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장약을 먹지 않으면 악화시키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위장약을 떠나서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변화가 없거나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리문디님은 가끔씩 소화가 다 돼서 뱃속은 꼬르륵 하는데 아랫배는 더부룩하고 요즘 그러니까 뭐 팽창한 듯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가 네, 그죠? 가스 찬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봐요. 왜 그런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랫배는 가스가 차는 거고 잠깐만요. 소화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랫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신 거죠? 꼬르륵 소리는 들렸는데 네. 아랫배가? 위하고 장하고 이게 뭐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경우라든지 네. 그래서 소화가 너무 빨리 돼서 원래는 그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막 배가 다시 고프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것도 일단 문제고 아랫배 그래요? 쪽에서 그러니까 원래 늘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조금씩 드시면서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뭐 점심을 12시에 먹었는데 1시부터 다시 배고프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빨리 소화가 되거나 혹은 아랫배에 가스가 차서 계속 이렇게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하고 설사기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뭔가 음식이 맞지 않은 걸 먹었거나 혹은 내가 요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좀 반복되거나 계속되면 장 같은 경우는 가스 차는 게 반복되면 요즘 밥 먹고 다들 앉아 있잖아요. 또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밥도 움직이죠. 최대한 가까운 데서 먹고 빨리 들어와서 안 움직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그 건물 안이라도 최대한 좀 걸어 다니시면 여기 사무실 몇 바퀴라도 돌면 네. 가스가 차 있는 건 조금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너무 빨리 되거나 허기가 너무 많이 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에 대해서는 좀 따로 너무 위산과다이거나 위 운동이 좀 안 좋은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어이구, 알겠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건가요? 매운 거 먹으면 설사 다 하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운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는 장에 불났다 싶으니까 온몸에는 물을 다 끌어다가 장에다가 붓는 거죠. 되게 쉽게 표현한 건데 네, 이거는 드러내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좀 복잡한 생리적인 과정이 있겠지만 말하자면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온몸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장 밖으로 수척을 합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대변이 굉장히 묽어지겠죠. 설사를 주룩주룩 하는 거죠. 그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매운 걸 드셔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계속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몸에 있는 물이 모자랄 거예요. 이거 마지막 질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방부제 생약 소화제 일반 소화제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소화력이라던가 방부제 없는 생약이니 몸에 좀 더 좋다던가 궁금합니다. 아이들 소화제는 따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무방부제 생약 소화제. 이것도 약간 한의학적인 걸로 표현한 약이 건가요? 이제 그 약품이 한약 쪽 약이랑 저희 약 쪽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방부제 생약 소화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저희가 그 판매하는 소화제랑 아무래도 생약 소화제라 그래서 한약 성분으로 나오는 거가 있을 것 같은데 한약과 그냥 약의 기본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약효에서의 기본적인 그 약효의 속도, 약효가 나타나는 속도에서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효의 정도에도 좀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소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기분하고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라고 한다면 먹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만 돼도 소화가 저절로 되는,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드셔본 것 중에 경험적으로 괜찮았던 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소화제라고 해서 보통 약은 어른용, 아이용이 따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용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용량과 맛 때문이라서 성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용과 어른들 약인데 아이들이 못 먹는 약들은 있죠. 근데 어른들 약을 대부분 같은 용도로 쓰고 양과 맛 때문에 좀 달리 나오는 거니까. 이를테면 바나나 맛처럼. 그렇죠. 바나나 맛 구충제 같은 그런 겁니다.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없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기억이 막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정조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